네,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세 분이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네, 두 분이서 이제 함께 월요일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아, 자신 있다고 하셔야죠, 대표님. 저희 대표님과. 강력하셔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대표님. 저희 두 분의 또 궁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나갔었는데 오늘은 어땠을지 종목별 상승률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탑픽주로 꼽아드렸던 페노션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번 또 관심주로 언급해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기관의 러브콜을 연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한원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의 탑픽주 페노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페노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은 두 분이서 고로 일치를 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발맞춰서 내일 주가도 좀 상승을 쭉 이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주가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운임 지수 관련돼서는 계속 상해 운임 지수만 해도 3분기에 평균 2분기 대비해서 22% 급락한 정도 수준이고요. 하지만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주력인 이 벌크선 외에 나머지 선종들이 굉장히 좀 MR 탱커선을 비롯해서 화학 운반선 그리고 이런 그 소위 말한 VLCC 등 다른 선종들에서 많은 회복세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철강선과 석유 관련돼서도 철강성은 아직 회복세가 보이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 석유 관련된 수출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34% 증가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수출 쿼터 확대되면 당연히 중국 석유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운반 관련된 것도 좀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그 원유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중국하고 인도에서 운항거리를 넓혀가면서 지금 운항거리가 증가하면 석유 제품선 자체는 높은 운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 MR 탱커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VLCC 같은 거는 운임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당분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이 중국 비롯해 가지고 항만 적체가 좀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한 선봉량 증가 효과를 누리면서 이 부분도 운임 상승에 좀 개선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절기 난방 관련돼서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유럽에서 석탄 수입 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임 하락, 그러니까 운임 하락을 낮추는 요인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운주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우리 댓글창에서 시청자분께서 해운주의 턴어라운드 기대,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 때문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에 발 맞춰서 해운주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좋아야지 우리도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무역 규모량이 또 서로 간에 보게 되면 약 25% 정도 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고 그만큼 그렇게 되면 운임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전체 펜오션의 실적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펜오션이 보면 그동안 좀 보면 최근 들어서 탱커선에서 호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벌크 쪽에서는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LNG선 쪽에서도 지금 현재 장기 계약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LNG선이 좀 약 11척 정도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좀 실적이 지금보다도 좀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펜오션에게는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 4,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펜오션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이쯤 되면 높아진 이익 체력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종목은 두 분이 고로 일치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떨지 한원시스템 보겠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IRA 법안을 논의해보겠다라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다 같이 잘 갔죠. 한원시스템은 어떨지 내일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갈렸습니다. 대표님은 이 IRA 법안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진전된 게 없다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스탑을 주신 걸까요? 그냥 IRA 법안과 무관하게 자동차 부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예.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가장 뭘까요? 첫 번째로 이익률이 너무 낮고요. 물론 한원 시스템의 열 관리 시스템은 전기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Q의 양적인 볼륨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 3분기에도 실적을 보면 매출은 29%나 올랐는데 네. 영업이익단에서 원재료, 그다음에 운송비, 에너지 비용. 근데 여기서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 비용 뭐 하나 쉽게 해결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4분기에 고객사가 이제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생산이 정상화되면 4분기에 이 전동화 부품 관련돼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는 레포트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랑 이 히트펌프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된 열관리 시스템이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연간 수주가 지금 벌써 뭐 80% 이상 달성했다고 지금 전체 연간 수주의 80% 이상 담았다고 하지만 일단 전동향 외출 자체가 여전히 지금 30% 미만이고 2025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익률 자체도 전동화 자체의 이익률도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거든요. 네.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언더인데 그렇게 보고 있어서 가장 최대 고객 일단 결론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와 이제 기존 그 내연기관차 잘 팔려야 되는데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럽이거든요. 폭스바겐하고 뭐 BMW 이런 관련된 회사 유럽 최대 고객사가 생산 차질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럽은 자동차가 출하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좀 전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그다음에 유럽과 국내 관련돼서도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40%인데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물론 판매량이 뭐 급격하게 줄진 않겠지만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하려고 이제 그 주문을 예약 주문 걸어놓은 게 네. 중복으로 걸어놓은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금리 내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문 취소하는 상황이 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포인트, 지금 유럽 쪽에서도 아직까지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사실 한원 시스템 실적도 지난주에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를 상쇄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한 방에 상쇄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죠.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현재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고 특히나 한우 시스템이 3분기 실적이 왜 안 좋았습니까? 물류비랑 그리고 원자재 가격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달러 강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환율 시장이 지금 현재 1,300원 언더로 좀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1달러 대비 1,300원 정도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한우 시스템이 4, 4분기부터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상 봤을 때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2020년 말부터 해서 2021년 고점을 찍고 난 이후 계속해서 조정이었어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특별한 좀 8%나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시스템이 한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저효과에 따른 좀 반등 시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재료비도 원자재도 안정화될 거고 물류비도 안정화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매출은 어차피 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매 분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환율 시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영업이익이 좀 한번 3, 4분기에 비해서 4, 4분기가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한원 시스템은 의견이 반대로 갈렸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들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주가가 강했던 한국전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강한 매수세와 함께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내일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스탑과 고로 갈렸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적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적자 문제 해결도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면 원칙대로 기준 연료비 인상 뭐 킬로와트 시당 50원 올리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하여튼 이익 구조를 개선하려면 외부 변수에 의존한다는 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탄 가격이랑 뭐 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물론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향 안정화가 얼마나 뭐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에 뭐 예상은 피크 찍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제 네. 에너지 가격 하락 반전이 과연 내년에 상반기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급락할지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력 판매 단가를 상승을 기대하는 게 상한제 그러니까 S&P죠. 그 전력 판매 단가 상한제 S&P 상한제 도입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게 확정되면 킬로와트 시당 160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평균 1.5배 정도 수준인데 이거 자체도 한시적인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확실하게 뭐 이것만 설치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에서 1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10월 달에 뭐 10차 전력 수급 계약에서 이거 RPS 비율 하향해서 원가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이 정책 또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관련돼서 불확실하고 이 외부 변수, 소위 말하는 그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외부 변수, 이 뭐 LNG 가격, 유가, 석탄 가격이 쉽게 쉽게 그 추세가 꺾이기는 뭐 급격하게 꺾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매니저님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을 또 한 번에 고를 주셨습니다. 네네. 누적 적자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고를 주신 걸까요? 그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명박 때 보면 이제 경기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예.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전기료를 굉장히 좀 낮게 책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적자가 엄청나게 좀 쌓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왔죠. 예.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60%나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한국전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료 인상 얘기 나오면 꼭 올라갑니다. 예, 꼭 올라가요. 지금 현재 어떤 펀더멘탈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의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폭을 좀 줄여 나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저평가돼서요. PBR 0.23 이상이면 거의 회사가 뭐 거의 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도 좀 발생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한국전력을 지금까지 경험상 봤을 때는 항상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뭐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짜 보실 때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은 세 종목 다 고를 주신 게 되는데 그러면 이 10종목 중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마지막 최선호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한국전력을 꼽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자신 있게 어디까지 세울까요? 네, 목표가 22,000원입니다. 예. 22,000원까지 말씀드리고 네.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500원. 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가 22,000원으로 세워두셨고요. 손절가 18,000원 잡아봤습니다. 클래시스는 지난주에도 저희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었던 종목인데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22,400원을 보고 있고요. 예. 매수가는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수가는 철저하게 좀 분할로 16,000원에서 18,500원 보고 있고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15,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 분할 매수로 대응해라라고 하셨고 목표가 22,400원에 손절가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클래시스 또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분과 함께했고요. 매니저님은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열심히 잠도 줄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오늘 시장이라든가 최근 주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앞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자세한 설명해주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